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32강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일반 동사를 어떻게 하면 과거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해요. 자, 영어를 미리 배워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영어가 급격스럽게 갑자기 어려워지고 영어를 보면 짜증이 나고 배울 게 많아지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과거, 일반 동사의 과거형 배울 때부터예요. 그래서 아마 영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아직도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신다 한들 이 과거형 때문에 아직까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요, 제가 좀 이번 시간에 이렇게 좀 해드리려고요. 과거형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겠지만요. 여러분 이 강의 듣고 나시면 내가 포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간단하게 영어에서 과거를 말하는 방식이 우리나라 말과 어떻게 다른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미라고 하죠. 말 꼬리에 붙는 어미가 추가되거나 변하면서 과거를 표현하죠. 예를 들면 어떤 걸 먹다를 먹었다라고 하면 과거에 먹은 거, 먹었다, 갔다, 했다, 배웠다 등등으로 어미가 추가되거나 변화하면서 과거를 표현합니다. 근데 영어에서는요, 어미가 변하는 게 아니고 추가되는 게 아니고 어미가 개념이 없어요. 어미가 없고 동사 자체가 변화하면서 과거를 표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배웠었죠? am을 was로 바꾼다든지 are를 were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요, have라고 있던 동사를 had로 바꾸거나 go가 went로 바뀌거나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신하면서 그 문장을 과거 문장으로, 과거형의 문장으로, 과거 시제의 문장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동사 이거 배우시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냐면 저는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사의 활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사를 어떻게 바꿔가면서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쓰느냐에 따라서 영어는 뜻이 정말 많이 바뀌고요. 영어 잘하는 사람과 영어를 못하는 사람의 구분도 바로 동사의 활용에서 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동사가 처음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이 과거예요. 네, 그래서 어려운데, 자, 제가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지만 겪으실 필요가 없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요. 자,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 동사의 과거형 배울 때 보통 처음 배우는 게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일반 동사가 과거형으로 변할 때는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하고 수없이 많은 규칙을 배웁니다. 자, 그 규칙의 핵심은 뭐냐면요, 통상적으로는 제가 이제 여기 좌측에다가 회색깔로 표시해 놓고 초록색깔로 표시해 놨지만요, 통상의 동사의 경우에는요, 과거형을 만들 때 예를 들면 했다에서 했었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뀌듯이 단어 뒤에 ed가 와서 붙습니다 라고 배워요. 네,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ed가 붙는 게 맞고요. 통상 ed가 붙으면 여러분 과거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불규칙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제가 우측에 have, do, see, get, think, go, make, take, come 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이거 일상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쓰이는 동사들인데요, 얘들 다 불규칙입니다. 네, 신기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배우시면서 어려우신 거예요. 불규칙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장 보면요, 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이유는요, 자주 쓰는 단어 자체에 불규칙이 많다는 거예요. 볼까요? 제가 요새 우리 빅데이터 많이 하죠. 인터넷상에서 영어를 쓰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동사 순서로 소팅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거기서 1등부터 10등까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10개의 단어가 모두 다 불규칙으로 과거형이 변해버려요. 네. 그리고 11등에서 20등 있죠? 그 중에 5개가 불규칙입니다. 그리고 21등 중에서 30등? 7개가 불규칙이네요. 총 30개 중에 22개가 불규칙이에요. 자, 봅시다.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 30개 중에서 22개가 불규칙이에요. 규칙이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 꼴랑 8개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게 규칙입니까? 규칙적으로 변하는 게 규칙일까요? 마음대로 변하는 게 규칙일까요?
예, 저는 사실 맘대로 변하는 게 더 규칙인 것 같아요. 8개밖에 안 되는 게 그게 무슨 규칙입니까? 규칙이라고 하려면 최소한 10개 중에 7개에서 8개 정도는 맞아야 규칙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거형 배우실 때 규칙과 불규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번에 요새 여러분들이랑 무슨 공부하죠? 월요일마다 영어 단어 읽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죠? 위에서부터 제일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부터 쭉쭉 내려오고 있죠. 제가 그거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자주 쓰는 단어일수록 발음 규칙을 안 따르는구나. 자주 쓰는 단어일수록 더 불규칙하구나. 이거 동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대요. 한 1000년 정도에 지금 우리 2019년 살고 있죠. 1000년 정도에 그 영국에 다른 민족들이 많이 섞이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민족들이 섞이면서 영어도 아주 오래전부터 써왔겠죠. 다른 사람들이 막 섞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단어들도 많이 추가되고, 예를 들면 뭐 프랑스에서 온 단어, 뭐 아니면 독일어에서 온 단어, 다른 나라에서 온 단어들도 많이 섞이게 되고요. 이렇게 단어의 양이 많아지고 쓰는 사람들도 다양해지면서 우리 단어를 너무 불규칙하게 막 바꾸는 거 아니니? 해서 우리 앞으로는 좀 규칙을 정해놓고 바꿔보는 건 어떨까? 라는 논의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주 오래되고 많이 쓰는 단어들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남아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어들이 일종의 규칙을 가지게 된 거래요. 그래서 우린 사실 동사 30개면은 충분히 많은 뜻 표현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get 내지는 take만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게 뭐 30개, 50개씩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읽는 방법, 자주 쓰이는 동사 모두 불규칙이 많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주 쉽습니다. 자주 나오는 동사부터 천천히 배워나가면 돼요.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주 쓰이는 동사부터 차례차례 배워나가다 보면 금방 정복할 수 있어요. 정말이고요. 여러분 좀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래도 우리 규칙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한국 문법에서 다루는 기본도 여러분께 수업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 그 법칙을 외우시느라 내지는 또 그 법칙 안에 있는 단어들 외우시느라 영어에 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영어 배우던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질렸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형, 뭐 과거분사형, 뭐 3인칭 단수형, 뭐 외울 것들이 있어요. 그 동사 하나하나에. 그래서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외웠던 기억들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바로 영어를 어떻게 되느냐? 일단 처음에 질려요. 질리고 그 과거형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이거 과거로 쓰려고 하는데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입에서 말은 어떻게 되죠? 안 나옵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많이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과거형 잘못 쓰신다고 한들 알아듣는데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저기 수능 볼 것도 아니고 사실 토익 시험 볼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말을 잘해서 의사소통을 하면 되는데 과거형을 조금 틀린다고 해서 크게 이상 없어요. 대부분 다 알아듣습니다. 뜻이 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법칙은 알려드리겠지만 많이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입에 베개 계속 쓰다 보면 나오는 게 맞는 거고요. 조금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는 드리겠으나 그것 때문에 질리지 마시라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하는데 동사 몇 개나 쓸까요? 제 생각에 한 50개 정도만 쓰면 충분히 의사소통 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동사 필요하지 않아요. 진짜 30개만 있어도 어지간한 표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과거형 가면서 자꾸 입으로 연습하면요. 한 30개, 40개만 연습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배울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원래 이제 요거 다음 장으로 가볼게요. 원래 강의를 하려다가요. 좀 문맥이 끊기는 것 같아서 요 장은 빼고 왔는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과거로 바꿀 때 I am a student였는데 나는 학생이다라는 이야기인데 학생이었어 얘기할 때 어떻게 했죠? I was a student 해서 M을 was로만 바꿨죠. I have a car. 나 차 있어. 지금 있는데 나는 차가 있었어 라고 얘기하려면 초록색 I had a car 해서 동사의 형태만 바꿔주면 과거로 만들 수 있었죠. 이런 거예요. 이 동사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형태를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우리 입에 뵐 수 있도록 앞으로 연습을 할 거예요. 오늘은요 딱 두 동사를 먼저 해볼 건데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have
have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have가요. 과거형은요. had라고 바뀐대요. 예, 처음 들으셨죠?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have는 어떻게 바뀝니까? had. have는 had. have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네, had 해서 had라고 해서 had라고 바뀝니다. 자, 우리 연습해 볼까요? I have. 나는 가지고 있어. I had. 나는 가지고 있었어. 네, 나는 가지고 있었어. I had. 자, 제가 문제 내볼게요. 나는 가지고 있어. I have. 나는 가지고 있어. I have. 나는 가지고 있었어. I had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자, 회색으로요. I have a car. 나 차 있어. 근데 과거형이요. 나는 차가 있었어. I had a car. 한번 따라해 볼까요? I had a car. I had a car. 내지는요. I had a good idea. good idea 하면 뭐죠? good idea. 좋은 생각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I had a good idea. I had a good idea. 내지는요. I have a dream 맞나요? 이 노래가 I have a dream 나나나나 여기 나오는 게 I have a dream 맞습니까? 어쨌든 I have a dream이라는 문장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A dream 나는 꿈이 있어요. 난 꿈이 있는데 이런 거죠. 나 예전에 꿈이 있었어. 나는 내가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I had a dream. I had a dream이 되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I had a dream. I had a dream. 네,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 have를 과거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had라고 합니다. 자, 이 have랑 had를요. I에만 쓸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 주어가 바뀌면 어떻게 주어가 you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You have a good time 하면 you have 당신은 가지고 있다. 가진다. A good time.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죠. 너는 좋은 시간을 가진다. 근데 이거를 너는 좋은 시간을 가진다보다는 너는 좋은 시간을 가졌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도 좀 자연스럽죠. 자, 당신은 뭐 어제든 그제든 지난달이든 좋은 시간을 가졌었어 라고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You had a good time 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You had a good time. 한번 따라해 볼까요? You had a good time. You had a good time.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연습 문장을 꽤 많이 갖고 왔네요. 왜냐면, 이 과거형은 정말 많이 씁니다. 질릴 정도로 연습하셔도 부족함이 없어요. 네, 자, you 때도 had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he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he도 had라고 하면 됩니다. 네, he had a pen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펜을 가지고 있었어. 지금은 없나 봐. 이런 뜻이에요. 근데, had 옆에 회색으로 have가 아니고 has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has 처음 보시죠? 네, 이게요. 이것도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그 he, she, it he, she, it 내지는 단수주어 이런 거 올 때 우리 비동사는 is 썼죠. 그리고 일반 동사에는 뒤에다가 보통 s나 es 붙인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통상의 경우가 맞고요. 대부분 그렇게 해결이 돼요. 다만 have라는 동사는 불규칙이 너무 많네요. 그때도 have 뒤에 s 붙여서 haves가 아니고 많이 쓰다 보니까 줄여버렸어요. haves 아니고 그냥 has라고 해서 has라고 3인칭일 때 써버립니다. 네, 참고차 알아두시고 어차피 정리할 날이 올 거예요. 금방이요. 그래서 he has a pen 하면 그는 펜을 가지고 있어. he has a pen. 근데 그는 펜을 가지고 있었어. he had a pen. 그녀는 일을 가지고 있어. 그녀는 일이 있어. 일을 가지고 있어. She has a job 인데요. 그녀는 일을 있었어. 지금은 실업자인지 뭐 모르겠지만 그녀는 일을 가지고 있었어. She had a job. She had a job. 한번 따라해 볼까요? She had a job. She had a job.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게 아니에요. 희소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 자, 우리 이거 뭐 I를 쓸 때랑 you를 쓸 때랑 he를 쓸 때랑 it을 쓸 때랑 우리가 현재의 시제를 쓸 때는 have를 쓸 때는 has로도 바뀌고 뭐 이것저것 바뀌는 게 많았죠. 근데 과거를 쓸 때는요, 주어의 변화에 따라서 동사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다 had 쓰시면 돼요. have 때는 그냥 다 과거 이야기 하실 때 had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예. 동사가 바뀌는 것은 조금 외울 게 많고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근데 주어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요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간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또 많이 쓰이는 동사 하나만 더 하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 좌절하실 필요가 없는 숫자를 뒤에 좀 가지고 왔어요. 이거 좀 보시면 놀랄 텐데, 자, go 가다. go 가다. 과거로 갔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went라고 해요. 어떻게 발음하냐면요, went라고 해요. go랑 went랑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영어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단어가 많지는 않아요. 자주 쓰이는 거 위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go의 과거형, 가다는 go, 갔었다는 went가 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went. 자, 그래서요, 이래요. I go, 나는 간다. 나 갔었어. I went가 되겠습니다. I went. 한번 따라해 볼까요? I went. 근데 어디 갔어요? 집에 갔어요? I went home. 따라해 볼까요? I went home. 맞아요. 나 집에 갔던 거예요. 너 어제 뭐 했니? 너 어제 왜 어제 안 왔어? 왜 여기 없었어? 나 집에 갔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아주 쉬운 문장이 있어요. I went out. 이 went out 하면, 나는 갔었어. out. 어디죠? 밖에. 난 밖에 있었어. 밖으로 갔었어. 아니면 go out이라는 게 원래 이제 밖에 나가서 노는 거. go out. 아니면 외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또 통칭하기도 해요. 그래서 I went out. 나 밖에 나갔었는데? 나 어제 잠깐 밖에 일 있어. 잠깐 나갔었어. 이런 거예요. 나 어제 나갔었어. 나 나갔었어. I went out.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런 거예요. 나는 어디로? 예를 들면, I go to the zoo. I go to, 나 어디로 간다는 거죠? 어디? I go to the zoo. 난 동물원에 가. 네요. 이걸 과거형으로, 나 어제 동물원에 갔었어. 나 지난주에 동물원에 갔었어. 어떻게 해요? I went to the zoo. I went to the zoo. 따라해볼까요? I went to the zoo. I went to the zoo. 네, 근데 이런 거는요, went to 같은 경우도요, went도 T 발음이고, to의 T도 T 발음이죠. 그래서 went to보다는요, I went to 이렇게 붙여서 하면 더 자연스럽고 실제로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쓰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가 주어가 바뀌었을 때, 주어가 어떻게 해요? you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너 학교에 갔었어. 너 어제 학교에 갔었어. You went to school. 따라해볼까요? You went to school.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you went, I went, you went. 자, he로 바뀌면은요. 자, 다행히 이 go라는 단어는요. 그 뒤에 es가 붙네요. 근데 발음은 비슷해요. he goes. 그냥 그 뒤에 s 발음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he goes였던 게요. 그는 갔었어. 3인칭이든 뭐든 상관없이 과거 갔었어 할 때 그냥 went 쓰시면 됩니다. He went to caf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He went to cafe. 좋습니다. 자, she도 마찬가지예요. She goes shopping 이었는데요. 그녀는 저기 쇼핑 갔어. 쇼핑 가인데요. 쇼핑 가. She goes shopping. 쇼핑 간대. 그녀는 어디 쇼핑을 갔었어. 그저께 쇼핑을 갔었어.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요? She went shopping.
따라해볼까요? She went shopping. 자, 그래서요, 마지막 장으로 가보면 좌절금지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과거형이 나와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 틀리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에 이거 한번 보고 가볼게요. 자, 제가 가장 자주 쓰는 단어를 1등부터 100등까지를 쭉 추려봤습니다. 예. 아까 1등부터 30등까지 중에 몇 개가 불규칙이었죠? 22개나 불규칙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영어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70등부터 80등까지는 불규칙이 무려 2개밖에 안 됩니다. 81등까지에서 90등 4개, 91등에서 100개는 1개밖에 불규칙이 없어요. 즉, 1등부터 100개까지의 동사를 봤을 때 뒤에 있는 30개는요. 30개 중에 불규칙이 7개밖에 없습니다. 네, 앞에 있는 30개는요. 1등부터 30등은요. 22개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자주 쓰는 동사, 자주 보이는 동사인데 자꾸 불규칙하게 바뀌니까 화가 나고 외우기도 힘드셨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동사부터 착착착 넘어오면요. 뒤에 있는 동사들은 사실은 간단한 법칙, 그냥 ED가 붙는다. 어떤 경우에 ED 말고 다른 게 붙는다. 이런 법칙 가르쳐 드릴 건데요. 그냥 그런 법칙만 조금 알아두시면 크게 무리 없이 동사의 활용 역시도 하실 수 있고요. 아예 처음 보는 동사도 대충 어느 정도 과거형을 아실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또 하나, 영어 배우면서 억울하죠. 억울해요. 이 자식들은, 이 녀석들은 도대체가 왜 이렇게 불규칙을 많이 만들어놨냐? 근데 자, 외국인이 한국말 볼 때, 자,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함께 했던, 함께 한, 함께 했었던, 함께 였던, 함께 였었던. 이거 도대체 외국인들이 어떻게 배울까요? 예. 함께, 물론 이게 우리 과거형 배우는 거랑 완전 뭐 다이렉트로 바로 매칭되진 않아요. 근데 뭐 함께 했던 시간, 함께 했던 사람. 자, 해볼게요. 함께 했던 시간, 함께 한 시간, 함께 했었던 시간, 함께 였던 시간, 함께 였었던 시간. 자, 이거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거 보면, 한국어는 이제, 그래. 한국어는 저기 방탄소년단 노래 정도만 듣고, 한국어 안 배울래. 못 배우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 이거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 이거 다 쓰고 있죠? 왜요? 우리 입으로 막 많이 써보니까요. 예. 근데 함께 했던, 한, 이것도 우리가 많이 쓰는 동사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영어 배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배웠던 have, go 과거형 기억나십니까? have는요 had, go는요 went 해서 I had, I went 이렇게 입에 익히시고요. 제가 이거 하고 나서 나중에 동사가 많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네, 동사만 가지고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죠. 그때까지 자꾸 따라하시고 뭐 까먹는 거에 대해서 과거형 틀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안 가지고 저랑만 같이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형도 네 정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넷에 보면 그리고 모든 책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선 법칙이에요. 이 법칙이 맞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나와 있고 불규칙이라고 해놓고 수십 개 수백 개의 불규칙한 동사들이 늘어났습니다. 그거 외우시느라 진단 빼지 마시고요. 그냥 저랑 같이 자주 쓰이는 동사 순서로 미국 사람들이 영어하면서 자주 쓰는 동사라고 이미 통계가 나와 있는데 자주 쓰는 동사 순으로 불규칙이든 규칙이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씩 쭉쭉쭉쭉 따라가면서 외우고 입에 익히는 방법이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읽진 않았는데 친절한 대학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좀 접근법을 달리해서 왜냐면 여러분들이랑 제가 과거형을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법칙을 가지고는 공부하기에 너무 질리고 힘들 거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친절한 대학은 여러분들이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영어를 접근할 예정이고요. 그 방법이 효과적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만 열심히 해주신다면요. 오늘도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내일도요. 오늘도 복습, 내일도 복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간이고요. 오늘 새로운 도전 시작하니까요. 꼭 좀 앞으로도 더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